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는 텃밭 광주 전남에서, 윤 후보는 고향 충청에서 100일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산단 남해화학에서 2년 만에 또다시 사내하청업체 직원 30여 명에 대한 집단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광주 전남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죄나 배상은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는 각각 정치적 텃밭과 고향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닷새째 광주 전남에 머물며 전국민 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을 찾았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첫 온오프라인 회의를 열고 자신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과 민생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느리고 더디다며 민주당을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정당으로 환골탈퇴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전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데는 그동안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호남에서 상승세가 더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초반 다소 지지부진했던 호남의 지지세를 굳건히 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100일 대장정을 나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청사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D-100일을 맞아 승리의 출발점으로 호남을 선택한 이재명 후보와 충청을 선택한 윤석열 후보. 대통령 선거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낼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처럼 호남에서 80% 후반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야 수도권에서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 공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호남 동행이란 이름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여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올렸다가 최근에 다시 내려앉은 상황이어서 두 자릿수 지지율 회복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섭니다. 손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며 무한 권력의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선 국회의원인 손 전 대표는 지난 17대와 18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2년 뒤 정계에 복귀해 2017년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에 있는 남해화학에서 2년 만에 또다시 집단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내 하청업체의 고용 승계 조항을 삭제하면서 지난 2019년 60여 명 집단 해고 통보에 이어 이번에도 35명이 해고 통지를 받은 건데요. 고용 불안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대기업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화학에서 원료 공급을 담당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여수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 중 35명은 계약업체 변경으로 인해 당장 다음 달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해화학에서는 지난 2015년 사내 하청의 고용 승계 의무 조항이 삭제돼 새로운 업체 선정 때마다 집단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고가 부당한 해고고, 그리고 남해학에서 2년 전에도 똑같이 집단 해고를 하고 또 21년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에도 60여 명이 집단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51일간 공장에서 싸움을 이어간 뒤 집단 해고는 막았지만 개별적인 해고는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은 모두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입니다. 민주노총은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10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해마다 고용 갈등이 반복되자 지역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고용 승계 조항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해화학 자체적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 승계가 포함되는 포괄적 조항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해화학 측은 이번 갈등을 하도급 업체의 고용 문제로 돌리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 노동자들은 원청인 남해화학과 대주주인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요.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한 달 전보다 2배가 훨씬 넘게 늘면서 연말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주간 11월에 광주 전남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명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5명보다 2배가 훌쩍 넘게 늘었습니다. 확산세가 진행형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광주에서는 113명, 전남에서는 53명이 확진됐습니다.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7명을 기록하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계속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시켰습니다. 12세부터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20% 수준에서 머무르는 가운데 초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가족, 직장 전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일상 회복 단계 상향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거리두기 재시행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특별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연말 대목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달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선. 근데 또 12월 달에 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제 물러설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중대본의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 방역 조치 방안을 마련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 직원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어제 확진자가 나온 서구와 남구, 광산구의 초등학교 3곳에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됐는데 학생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는 오늘 41명, 전남은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올해 전남에 유입된 겨울 철새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면서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영암호와 순천만 등 15개 철새 도래지에서 겨울 철새가 지난해보다 2.2배 많은 17만 3천 마리가 관찰되고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위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가금농장 8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도 나주와 강진 등 4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지 꼭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과 미쓰비시의 외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속에 사죄와 배상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죄하라. 떨리는 손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4글자.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76년간의 한이 담긴 이 한마디를 또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둘지 내일 둘지 모르는데 그 사죄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까.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한마디 사죄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사이 소송에 참여한 고령의 피해자 5명 중 2명은 고인이 됐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자산 압류나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계속 항고하는 수법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각 명령에 대해서 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고 즉시 항고를 했죠. 그 전에 있었던 압류 명령에 대한 불복 과정하고 비슷하게 약 한 2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더 물을 필요가 없다. 전범 기업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와 일본 정부의 압박,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속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은 늘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설 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액이 상향 조정되면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지역 학교들에 납품된 실내 체육시설 공기 정화 장치가 부적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의 한 공기 정화 장치 업체는 전남 4개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 공기 정화 장치를 납품한 A사가 정부 산업표준 인증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발부받은 필터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지만 적격 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 성적서도 정격 풍량과 정격 소비 전력에 미달하는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11개 학교 실내 체육시설 공기 정화장치 설치 예산으로 4억 4천만 원을 배정한 전남도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36년 만에 신인왕을 배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소속 좌완 투수 이의리는 야구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인왕 투표에서 417점을 획득하며 1위에 올라 지난 1985년 이순철 이후 36년 만에 타이거즈 출신 2번째 신인왕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고졸 신인 투수인 이의리는 올 시즌 19차례 선발로 등판해 4승 5패,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했습니다.